영화 잘 보셨어요? 네. 네. 일하고 오셨나요? 네, 오늘? 네. 뭐, 정말, 뭐, 일이라는 게, 뭐, 이제 또 안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또 우리가 노동을 하고, 또 이제 노동의 여가 시간에 다른 취미 활동도 하고, 거의 숨 쉬듯이 보내는 시간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그런 평범한 일상이 지금 이제 한 편의 영화로 만들어졌고, 그 안에서 또 비범함을 찾아낸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굉장히 빠져들면서 봤거든요. 여러분들도 오늘 이제 개봉한 지 얼마 안 돼서 오늘 N차 아니라 처음 보신 분들도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영화 연출하신 감독님들 모시고 영화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 분씩 인사를 드리고 자리에 앉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일관할 공동 연출한 박민수입니다. 되게 영화 보러 오기 싫은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공동 연출한 안건형이라고 합니다. 끝까지 영화 잘 봐주시고 GV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 자리에 참석하고 이야기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들 비 때문에 고생이 많으실 텐데 무사하신 거죠? 이 자리에 오신 걸 보니까 저희가 이제 그 날씨 얘기를 했던 이유가 오늘 혹시나 그 우천으로 많은 분들이 안 오시면 어쩔까 되게 걱정을 했는데 생각보다 정말 이 영화에 대한 관심이 관객 수로 확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극장이 인디스페이스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 인디스페이스 채우는 게 쉽지가 않은데 오늘 많은 분들이 오셨거든요. 그래서 감독님께 개봉의 소감과 또 이렇게 관객들 보시니까 어떤 느낌이신지 두 분께 이제 소감을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네, 근데 제가 좀 기질적으로 약간 무감한 편이어서 티는 안 나겠지만 개봉해서 기쁘고요. 또 네. 티는 안 나지만 티는 안 나지만 사실 굉장히 지금 흥분한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관객분들 만나는 게 두렵기도 하고 기대도 되고 또 이렇게 GV 할 수 있는 기회도 이제 많지는 않은데 네.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독님께서 T라고 본인을 이렇게 명확하게 밝혀주셔서 사실은 이제 공동 연출을 하면 서로 어떤 부분에 이제 보완을 해주시는 그런 관계들이 작업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감독님은 지금 전 감정이 F죠. 네, 지금 겉으로 막 드러나시는 거죠, 지금 표정에. 네, 저는 F고요. 그래서 매우 기쁘고요. 특히나 이게 영화를 뭐 보실 수는 있는데 이 GV까지 함께 해주시는 거는 정말 감독으로서 영광스러운 일이고요. 또 처음 개봉을 해보는 거라 영화를 많이 보는 분들, 영화제 다니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아닌 분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게 너무나 설레고 흥분됩니다. 흥분된 목소리가 아닐까요? 네, T와 F가 서로 이제 그 화합하여 만든 작품인데 여러분들에게 감흥을 좀 전달해 주셨는데 박수를 한 번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화에 대한 궁금증도 있으실 텐데 사실 이제 그 혼자 연출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먼저 어떻게 같이 작업을 한 작품을 두고 연출을 하게 됐고 두 분의 인연이 좀 어떤 것일까 궁금하실 거예요. 저는 굉장히 궁금했었고 대부분의 공동 연출을 하는 감독님들은 제가 좀 약간 레이더망에 걸려서 이 두 분들은 이전부터 좀 인연이 있었겠다 싶었는데 두 분 제가 좀 파봐도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좀 만나게 되셨고 이 작업을 같이 하자고 어느 분이 먼저 제안을 하셨는지 그 좀 약간 처음 시작으로 돌아가서 이 이야기를 꺼내든 이제 계기를 좀 같이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오래돼서 기억은 잘 안 나는데요. 네. 그 처음에 한 2019년도 정도에 저희가 가끔 만나서 이제 영화 얘기를 하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 좀 서로 이제 작업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세상에서 제일 빨리 만들 수 있는 장편 네. 영화를 한번 기획을 해보자. 속도전으로. 네. 빠르고 쉽고 편하게. 정말 요즘에 흔히 딸깍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딸깍하면 나오는 장편 영화를 한번 기획을 해보자.
그래서 한 달 정도 만에 촬영부터 이제 후반까지 할 수 있는 무언가를 해보자 라는 얘기로 시작을 했는데요. 지금 개봉까지 6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완전 실패한 영화 실패한 프로젝트네요. 네네. 계획이었죠. 네. 다음 네. 그러니까 그 이제 이 19년에 그렇게 이제 영화를 평소에 많이 이야기하던 사이여서, 그러니까 뭔가 물론 이제 딸깍이라고 했는데 반은 우스갯소리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영화적인 어떤 시도를 해볼 수 있을까? 뭐 이게 사실은 되게 중요했죠. 그냥 뭐 맘만 먹으면 카메라 지금 켜고 있으면 2시간짜리 영화도 여기서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중간 코로나도 있었고, 그 다음에 원래 제일 첫날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우스갯삼아 이야기할 때와는 다르게 이제 사람을 찍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 찍는 건 확실히 이 다른 거니까 그렇게 네. 뭐 막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뭐 어떤 분들은 이 사전 인터뷰 내레이션 쓰기 위한 그것만 네. 뭐 100시간 넘게 이제 녹취한 분량이 있고요. 어떤 분은 그리고 촬영도 뭐 어떤 분은 6번 하는 경우도 있고, 뭐 그 사이에 뭐 이를테면 사람들이 달라지기도 하고, 뭐 대표적인 네. 게 꼬마아이들 같은 경우는 나중에 너무 커가지고 재촬영 해봤자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눕혀서 마지막 장면 눕혀서 찍었는데 자는 장면으로 뭐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이제 상당히 오래 걸렸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의도와는 좀 달라지긴 했지만 처음 시작은 그래도 같이 모여서 작업을 하자, 그 형태에 대한 이야기를 좀 처음에는 나누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안에 어떤 관심 대상을 가지고 접근할지에 대해서는 또 이제 두 분께서 말씀하신 여러 부분들이 있었을 테고 다양한 어떤 다른 이야기도 있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생기네요. 그런데 감독님께서는 굉장히 다양한 관심사로 작업을 또 해오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번 작품의 그 노동자의 이야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일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두 분께서 같이 이제 소재를 좁혀나간 또 계기가 있었을 것 같은데 왜 관심이 생기셨고 왜 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는지. 일단 원래 그 일하시는 분들, 노동자가 저희의 첫 그건 아니었고요. 그냥 평범한 사람들, 보통 사람들을 찍자라는 게 이제 둘의 공통된 관심사였고, 찍으니까 다 보통 사람이라면 일을 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다라는 거는 사실은 뭐랄까요? 기획서 쓸 때까지만 해도 사실 없었던 내용이 한두 명 정도 이렇게 찍다 보니까 이제 그 하루 일과도 고르게 이분이 어떤 한 사람이 있을 때 고르게 어떤 행동들을 하는지를 다 담자. 정말 한국 사회의 연령이나 나이나 뭐 성별이나 이런 거 지역이나 무관하게 정말 하나의 어떤 그 조감도를 그리자라는 느낌으로 시작했는데, 결국 그러고 나니까 공통점이 다 일하는 사람이고, 또 일하는 그 중에도 한 80% 정도는 일하는 시간이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좀 나온 거죠. 뭐 다 촬영하고 나서 안 건 아니고 시작하자마자 바로 알긴 했는데, 그래서 이제 더 주제가 더 좁혀진 면이 있었습니다. 이 얘기를 듣다 보니까 생각만 해도 이게 짧게 끝날 작업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어떻게 그 사람들을 접근을 해서 어떤 이야기를 꺼낼지에 대해서 너무 방대한 작업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근데 감독님께서는 지금 이제 그 일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좁혀질 때 결국 이제 이 주제와 맞닿는 얘기이긴 한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키워드는 평범함인데 그 평범함을 포착을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영화로 담기에는 가장 어려운 주제어를 꺼냈다는 생각이 들어서 초반에 톤을 잡기가 쉽지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실제로 이제 그 이 다큐멘터리에 담긴 다양한 직업군의 9명의 그 대상을 만나기까지, 그리고 그 안에서 그들이 평범하다라고 정의를 했다면 어떤 부분에서 또 그분들과 만날 수 있게 됐었는지, 감독님께 그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래 걸린 것 같아요.
되게 거기서 굉장히 많은 이제 시행착오가 있었고요. 일단은 영화에 나오는 9명의 인물들을 어떻게 섭외하냐에부터 리서치도 굉장히 오래 걸렸고 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듣게 되고 이런 과정들이 생각보다 이제 길었고 저희가 이제 촬영을 하면서도 9명을 저희가 처음부터 섭외해 놓고 어떤 큰 그림을 뭔가 단계별로 수행해 나가는 식이 아니고 처음에 섭외된 출연자의 이야기를 듣고 촬영을 하면서 그 다음에는 어떤 출연자가 오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를 몇 년을 이제 하면서 마지막 9번째 출연자의 마지막 촬영까지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처음에 이제 그 약간 균형과 비율과 아니면 연령대와 이런 걸 다 생각해서 좀 기획이 들어간 게 아니군요. 그렇다면 진짜 좀 순서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처음 이제 이 작품을 만들겠다고 하고 접근했던 분,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 나왔던 분 중에 어느 분이 1번이었을까? 1번 처음 찍은 분하고 두 번째 찍은 분은 영화 속에 지금 안 나오고요. 그분들은 찍고 나서 이제 편집이 되신 거예요? 좀 그 정확히 말을 하면 첫 번째 분은 그 사이에 취업을 해버리셨어요. 그래서 원래 찍었던 거를 유지할 수가 없었게 됐거든요. 두 번째 분은 이제 운동하시는 분이었는데 이분이 갑자기 되게 뭐랄까 국가대표가 되면서 그래가지고 한국에 안 나오고 이 경기 끝나고 돌아올게 그러고 다음 경기를 하러 또 가시는 거였어요. 네네. 그래가지고 변수가 엄청나네요. 네, 그래서 한국에 계속 한 1년간인가 안 들어오셔가지고 이거를 못하겠다 했고 세 번째 분이 이제 전파사 할아버지였죠. 네. 먼저 얘기할 걸 그랬으면 맞추는데 제가 전파사가 1등이었을 것 같은 1등? 네. 1순위였을 것 같다는 생각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박 감독님이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말 다 듣고 이런 분을 찍으니까 이제 첫 번째 분이 이제 그 아르바이트하고 사는 대학생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졸업하면서 이제 취업을 하면 안 되는군요. 네. 그러면 이제 다른 거가 되고 시간이 보여버리니까 시간이 흘렀다라고 하는 게. 근데 사실 그랬기 때문에 나이 든 분을 선택한 거였어요. 세 번째가. 그리고 첫 번째 분, 두 번째 분은 되게 요즘의 어떤 시대하고 맞는 뭐 그런 거였기 때문에 좀 그 시대가 좀 안 맞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네 번째 분은 이렇게 있으면 그럼 또 어떤 빈틈이 있을까? 이 두 개 합집합이 안 되는 그거를 또 우리가 잡아야겠다. 그 네 번째 분 선택하고 다섯 번째 우리 집 뭐가 비어 있나 이런 식으로 11번째 분까지 간 거였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제 이 균형을 맞춰서 섭외를 좀 진행을 했었는데 일단은 이제 두 분이 빠지신 거 이런 과정 안에서 그래도 지금 다양한 직군에 다양한 연령대에 다양한 성별의 사람들을 통해서 평범함 안에 어떤 것이 있는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이제 지금 평범함의 키워드 플러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노동이잖아요. 근데 보통의 다큐멘터리에서 저희가 노동자를 접할 때 거의 주제어로 나오는 것은 인권의 문제였던 것 같아요. 현대사회 안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 노동자들이 착취당하거나 억압당하거나 그 부분에 대해서 인간적인 이제 그런 부분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들을 보여주는데 그렇다면 오히려 접근이 되게 명확해진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런 거대한 하도 없이 이분들을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너무 이제 스페셜해서 이 다큐멘터리에 담기에는 문제가 되는 그런 순간들이 생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나오신 분들도 직업이 저희가 보기에는 조금 이제 극한 직업에 나올 수도 있는 어떤 소재를 가지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톤앤매너를 좀 맞추실 때 내지는 직업군을 찾으실 때도 어떤 좀 약간 기준점 같은 것들이 있지 않으셨을까? 네. 감독님께 들어볼게요. 일단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저희가 계속 염두했던 거는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한국 사람들을 고르게 보여줄 수 있는 어떤 구성을 계속 염두를 했었고요.
직업군에 대해서도 이런 반응이 좀 일관되게 있는 편인데 이게 어쩔 수 없이 누구나 자기가 속해 있는 바운더리 안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생소한 직업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쉽게 볼 수 있는 너무나 흔한 직업군이기도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 영화에 나오는 뭐 마네킹 공장 사장님 같은 경우를 보면은 저희도 리서치를 하면서 마네킹이 수작업으로 만들어진다는 걸 알고 되게 놀랐었는데 그 마네킹 공장이 위치한 지역에 가면은 다 그런 일종의 산업단지라서 다 그런 분들밖에 안 계세요. 그리고 마네킹 사장님도 마찬가지고 주변에서 보면은 다 어떤 기술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하시거나 그런 공장을 운영하시거나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는 이게 굉장히 낯설고 특별한 이미지여서 이걸 촬영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은 저희가 봤을 때는 이게 오히려 더 고르게 사람들을 좀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이제 감독님들의 접근은 어떤 이제 지금 이제 전체적인 그 결승점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톤안에 맞게 여러분들을 만나셨을 텐데 진짜 평범하신 분들이잖아요. 어떤 대단한 스토리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그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감독이 접근을 해서 같이 작업을 하자라고 하고 어떤 일하는 모습을 담겠다라고 했을 때 그분들의 반응도 굉장히 천차만별이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좀 어떤 좀 약간 특이점들이 있으셨는지. 그때 사실 되게 천차만별이 아니고 획일적이라고 해야 되나? 획일적으로. 나 같은 사람 찍어서 뭐하냐 네. 그 얘기를 다 하셨어요. 이거 뭐 당연한 거 아니냐, 이 염전이나 뭐 마네킹 같은 거 당연한 거 아니냐, 이거 찍을 게 도대체 뭐가 있냐, 되게 이상하게 들릴 수 있을 텐데 이를테면 마네킹 사장님은 이제 40대 후반인데 10대 때부터 하셨거든요. 저희를 30년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주말에도 일하세요. 보통 9시 좀 일 많으면 11시까지 일하시고 아침 8시 정도 출근하시는데 마네킹 깎는 거를 30년 동안 보신 분이거든요. 하나도 특이할 게 없고 너무나 당연하고 그냥 그런 거거든요. 염전 하시는 연부님께서는 중간에 이제 공장에서 일하느라고 도시에 오시긴 했는데 천안에 오시긴 했었는데 저 동네에서 태어나신 분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저 풍경은 자기의 이제 유년기의 풍경이거든요. 이게 하나도 특이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런 면이 있었고. 네, 그래서 그분들이 좀 약간 어떻게 반응을 하셨고 사실 그래서, 이렇게 또 오케이를 하셨을지도. 그래서 좀 뭐 여러 가지를 설득했고요. 이제 이게 찍힐 만한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왜 하느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정말 그 보통 사람들의 보통 생각들을 잡고 싶었거든요. 뭐 무슨 얘기냐면 여기 있는 한 분을 주인공으로 내세워서 그렇게 다큐를 만들 수도 충분히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렇게 되는 순간 이분이 엄청나게 특이한 일을 겪거나 특이한 일을 하면 당연히 영웅이 되는 거고 그게 아니고 이렇게 평범하게 살아가는 어떤 한 사람을 조명하는 순간 어쨌거나 프로타고니스트로서 마찬가지로 영웅화가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한 거는 어느 한편에 치우치지 않는, 그래서 원래는 12명 기획이었다가 원래 더 많은 사람도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게 이 호흡이 이 노동하는 시간을 뭐 이렇게 물론 5초만 보여주고 넘어가도 영화는 되는데 이걸 1분 동안 보여주면서 정말 쓰레기 분류하는 거 1분 동안 보여주고 마네킹 깎는 거 1분 동안 보여주면서 이걸 8시간씩 하루에 일주일에 5번, 6번, 7번씩 몇십 년을 했다라는 걸 좀 진짜로 보여주고 싶었어요. 이렇게 하면은 마네킹 완성 짠 하는 거 사실 1분이면 되는데 그렇게가 아니라 그 제품이 아니라 제품 완성 과정이 아니라 그 노동의 순간이랄까요? 그 힘겨움이랄까요? 그래서 그렇게 보여주고 하다 보니까 9명이 줄어들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느 한 사람이 주인공이 되지 않는 그런 식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1분 만에 이걸 얼마나 빨리 수행할 수 있는지 보여주셨으면은 진짜 세상에 이런 일처럼 이제 되어버릴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결과물이 나올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이제 그 정말 그 30년 동안 하신 분의 굉장히 숙달되지만 반복되는 작업을 끈질기게 추적을 해서 담아내서 우리가 그 다음에 생각을 들어갈 수 있게 해줬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되게 중요한 어떤 형식적인 거는 대부분의 이제 그 다큐멘터리에서 이런 인물들이 계속 나오게 되면은 그분들의 이제 목소리를 최대한 내추럴하게 자연스럽게 담아내서 그 언어들도 정제되지 않은 언어들을 가지고 감으로써 우리한테 좀 약간 즉각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방식을 쓰는데 전체 나레이션으로 가져가셨어요. 저는 이게 좀 약간 굉장히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이 또 하나의 장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제된 언어가 됐다 나레이션으로 쓰면서 그리고 그럼으로 인해서 마치 이 사람들이 그냥 즉각적인 언어를 내뱉는다기보다 2차적으로 한번 걸러진 그 속마음을 내가 굉장히 아무에게도 하지 않은 얘기를 여기서만은 하고 있다는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감독님들께 이제 그런 언어를 선택하신 이유를 좀 들어보고 어떤 과정이 있으셨을까 이런 결정을 하기까지는 그 얘기를 듣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다큐멘터리 영화를 보면 의뢰 인터뷰 장면들이 이제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의 삶을 보여주고 이 사람이 뭐 겪는 일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자에 앉혀두고 이야기하면서 인터뷰하는 장면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저희 영화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들이 일상이 계속 반복되는 구조이고 그 흐름이 좀 끊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처음부터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일하는 장면이 나온 다음에 제가 이렇게 세팅된 환경에서 인터뷰를 카메라를 보고 하면 방금 나왔던 일상 장면하고 인터뷰 장면이 사실 어떤 다른 위계에 네네.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상이 끊기고 인터뷰가 삽입되고 다시 일상이 나오는 이런 구성이 될 텐데 뭔가 계속 이 사람들의 하루가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으면서도 잠에 들면은 끝나고 근데 다음날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되고 이 어떤 반복적이고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일상의 리듬을 살리기 위해서 그 인터뷰를 사용하지 않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이 사람들이 뭔가를 계속 열중해서 하고 있잖아요 영화 내내 그때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마치 관객들이 이 사람의 속마음을 듣는 것 같은 경험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좀 망상적인 편이긴 하지만 저는 뭘 하든지 머리 한켠에 계속 다른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아마 관객분들 중에서도 지금 뭐 이 집을 보시면서 저 사람은 얼굴에 이렇게 털이 많을까, 왜 저렇게 생겼을까 이런 생각을 한 번쯤 하셨을 수도 있는데 그건 나중에 궁금하시면 질문 시간에 한번 질문 주시면 네. 감독님 답변하실 거죠. 그럼요. 네네. 뭐 그런 것처럼 이 사람의 일상이 있고 그 일상 속에 이 사람의 생각을 어떤 고요한 좀 독백처럼 들을 수 있는 영화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렇게 네. 봤습니다. 그 좀 약간 다큐멘터리 장치로는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좀 약간 몽환적으로 좀 빠져드는 것 같은 효과가 또 이렇게 긴 이제 장편 영화를 볼 때 자칫 불 꺼진 극장에서 관객들을 좀 졸리게 할 수도 있잖아요. 감독님 그 걱정도 혹시 하셨었나요? 이 장치를 쓰는 거에 대해서 좀. 뭐 사실 개봉을 목적으로 한다면 네. 쉽게 이제 할 수 없는 용기가 필요한 거라 생각은 드는데 감사하게도 이렇게 개봉까지 하게 돼서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정말 이상한 일인데 네. 정말 이상한 일인데 이 영화를 만들 때는 영화를 많이 보고 영화를 좋아하는 분들이 좋아하겠구나라는 생각으로 만들었거든요. 근데 처음 상영 때부터 이제 영화를 많이 보는 분들이 이 영화를 아주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영화를 아주 가끔씩 보는 분들은 중에는 우는 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네. 정말 그게 솔직히 아직도 좀 이해는 100% 되진 않고 있는데 저희가 또 계획한 것도 아니었고 근데 그런 분들 보면 이제 평생 자기 일만 했다 근데 이제 은퇴해서 그냥 뭐 영화제 한다길래 한번 와봤다 이런 할머니 그 뭘 테면 계속 이제 연예인 찍는 일을 하는 무슨 뭐 영상 CF 감독님
뭐 이런 분들 자기는 이런 영화 안 본다. 네. 근데 이거 봤는데 너무 나 눈물을 제어할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정말 저도 많이 받고 제 주변에 이제 같이 일했던 스태프분들 친구가 와서 또 그러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는 사실 뭐 어느 정도는 형식적인 계산을 하고 들어간 거긴 하지만 이 몰입이라고 할까요? 그걸 스토리적으로 잘 짜주고 막 그 감독이 열심히 하면 되는 것 같이 이제 흔히 제작자들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그 문제가 아니구나. 저도 이제 볼 때마다 사실 그런데 그분이 이제 재활용 분류를 하시면서 이걸 8시간 한다고 하는데 오늘도 8시간 하셨을 거거든요. 우리는 1분만 봤지만 그 경험이 있으면 이건 그냥 우리가 뭘 하지 않아도 제가 뭘 하지 않아도 그냥 몰입이 되는 거고 이 경험이 없으면 아무리 친절한 장치를 해더라도 사실 그건 그냥 기술일 뿐이구나 테크닉일 뿐이구나 영화 이 사람으로서 그걸 정말 많이 깨달았던 경험이었습니다. 약간 저는 이제 경이로움을 좀 느낀 순간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좀 약간 이 반복되는 어떤 작업에서 꼭 예술을 하지 않아도 숭고하다 이런 순간이 든 순간은 지금 감독님 말씀하신 것처럼 재활용 분류 작업 하시는 분이 어느 순간에도 1초도 쉬지 않고 그걸 계속 수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게 꼭 이제 밥벌이일 수도 있지만 이게 진짜 몸에 붙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보면서 노동이라는 거는 나도 어느 순간에 어떤 걸 골몰할 때 저렇게 하고 있겠구나. 본인들의 모습을 여러분들도 좀 투영을 하실 수 있으셨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분명 관객들이 그렇게 하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여기 지금 최종 나오신 분은 9분인데 이 영화가 좀 확장성을 갖는 것은 그 안에 내가 10번째 어떤 노동을 하는 평범한 사람으로 들어갈 수 있겠다라는 이입을 할 수 있겠구나 그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굉장히 이제 두 분이 살갑게 다가가서 이렇게 왜 이제 뭐 농촌에 가서 다큐멘터리 찍는다 할 때 막 그분들이랑 먼저 어우러져서 뭐 막걸리 마시고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셨을 것 같거든요. 근데 두 감독님이 그들의 마음을 여는데 역할을 분명히 하셨을 것 같아요. 각자의 방법으로.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그 이야기들을 끄집어낼 수 있고 담아낼 수 있었는지 두 분의 어떤 방법이 좀 그러니까 소통의 어떤 도구로 활용이 됐는지 제작 과정에서의 좀 어려운 점도 있으셨을 것 같고 통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든 타이밍도 있었을 것 같거든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미인계를 좀 썼습니다. 어느 분이 가능을 할 수가 없는데 둘 다 썼는데 잘 안 통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출연자분들 섭외하러 갈 때 굉장히 경계를 많이 하시고, 전 사실 이해가 되거든요. 저라도 저같이 생긴 사람이 다가와서 그때도 이제 수염을 태어났을 때부터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래서 그 경계하시는 분들이 많았고 또 출연자분들의 성격에 따라서 그게 금방 허물어지시는 분들도 있었고 그게 사실 촬영 끝나고 상영할 때까지도 좀 아직도 벽이 남아 있는 분들도 계셨어요. 지금 이제 최종 이제 들어가신 분도 그러니까 물론 처음에 저희가 만났을 때보다는 엄청나게 가까워졌지만 이제 각자 성향도 다르시고 그러다 보니까는 또 알아맞추기를 해야 되나요? 어느 분이 제일 근데 또 얘기를 하면은 성격적으로 이제 가족분들하고도 그렇게 대화를 잘 못하는 성격의 사람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미인계와 어떤 굴복하지 않는 어떤 끈질긴 접근으로 친해질 때까지 계속 찾아뵙고 일단 미인계는 안 됐다고 하셨고 저는 성공했어요. 미인계는. 감독님은 통하신 거고 저는 통했고 근데 이제 보면 이를테면 되게 가까이서 찍는 장면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재촬영을 여러 번 했던 것 중에 하나는 그런 장면들 찍을 때 계속 이제 확실히 엄청나게 그러니까 카메라하고 상호작용을 해서 하지 않았다는 것 때문이 아니라 초반에 찍은 거는 이제 계속 카메라를 본다든지 뭐 그런 게 많았어요.
근데 마지막에 가면 이제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라는 뜻이 아니라 네, 촬영을 하는 촬영을 할수록 많이 하게 될수록 이제 포기. 정말로 그냥 일하듯이 될 대로 되라. 네, 네. 네, 네, 이제 뭐 이게 여러 번에서 익숙해졌다고 해야 될까요? 네, 근데 얘기를 하나 드려야 될 게 저희가 어떤 특별한 상황이나 특별한 이벤트를 따라가는 영화는 아니었잖아요. 네. 이분들이 하루 이틀 수행한 동작이 아니고 짧게는 뭐 3, 4년, 뭐 길게는 뭐 전파사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거의 50년 가까이 저기 앉아서 저 일을 하셨기 때문에 금방 자기가 하는 일에 집중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카메라의 존재를 잊고서 저희가 생각보다 촬영 자체에서는 그렇게 막 문제가 되진 않았어요. 뭐 가끔 연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했지만 좀 오히려 저희랑 너무 가까워져서 저희한테 좀 좋은 이미지를 네. 좀 촬영할 수 있게 도와주시려고 하신 경우도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저희가 바로 안 된다고 그렇게 연기하시면은 이렇게는 못한다. 빠지신다. 네, 네. 네. 그래도 굉장히 좋은 다큐멘터리 대상을 만난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방송에서 촬영을 하러 가도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그게 그냥 카메라가 있는 거랑 없는 거랑 뭐가 다르겠냐라고 하지만 그 왜 방송 요구하시는 분들 많이 나오시잖아요. 그렇게 숙달되신 분들도 카메라가 가면은 막 엄청 떤대요. 그런 이제 그 의식이 되니까. 근데 다행히 이제 이분들은 그 노동의 어떤 그런 반복되는 것들이 몸에 익은 게 그냥 잘 나온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그래도 두 분께서 특별히 이렇게 좀 약간 파트를 나눠서 내지는 대상을 나눠서 팔로우를 좀 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를테면 뭐 전파사분은 뭐 내가 더 전담이다 뭐 이런 기준이 있으셨나요? 네. 그 작업 처음부터까지 다 협의해서 했어요. 모든 걸 협의해서 했고 특별히 이제 전담하거나 이건 진짜 없었어요. 진짜로 전담하거나 누가 누구 담당이거나 이런 거는 하나도 없었고요. 네. 현장에서도 이제 녹음하고 연출 프로듀서 일을 이제 둘이서 계속 번갈아가면서 하고 촬영 감독이 하나 있었고요. 근데 이제 다만 이런 건 있었죠. 이제 전파 사장님 같은 경우에 진짜 저한테도 좀 약간 생소한 단어들, 네. 60년대 얘기를 막 하면 뭐 그때 뭐 노량진에 뭐가 있었고 용산이 어땠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사실 저도 잘 못 알아듣는데 이제 박민수 감독은 더 모를 수도 있고 거꾸로 이제 여기 나온 이제 맥주 공장 직원이라든가 젊은 꿈을 꾸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새 말을 하면 제가 또 못 알아듣는 경우 듣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 거에 대한 해석을 좀 공유하는 상태였지. 네. 이 사람은 누구 전다 이렇게 쓰면 이 톤이 유지가 되지 힘들었을 거다. 자연스럽게 이제 두 분의 그 세대의 간극, 그러니까는 그냥 추정컨대 X 세대와 MZ 세대의 어떤 구분이 있었다는 거죠. 네. 있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네. 증언이 다릅니다. 네. 네, 근데 어쨌든 둘이서 연출을 하는 거고 저희가 되게 순하고 고분고분하게 생겼지만 각자 굉장히 쉽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만장일치를 항상 얻어내는 과정에서 정말 훈훈한 대화를 되게 화목한 토론과 의견 고요한을 통해서 진행이 됐기 때문에 딱 누가 누구를 전담하고 이렇다기보다는 저희 둘이 항상 같이 했습니다. 이 영화가 감독님들이 굉장히 쉽게 얘기하시는 것 같고 인터뷰를 이제 진행을 했어요. 어떤 과정으로라고 하셨지만 부산국제영화제에서 먼저 공개가 됐었고 최우수 다큐멘터리상을 수상한 작품입니다. 거기에는 이 영화가 가진 비범함에 대한 평론가의 그런 이제 사창이 있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 안에는 여러 시도들도 있었겠지만 두 분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다른 톤의 매너, 세대적인 차이, 어떤 그런 것들이 저는 굉장히 세련되게 발현이 된 다큐멘터리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저 솔직히 보면서 이 영화가 극장에서 상영이 되고 있지만 사실은 미술관에서 상영이 되는 작품으로 가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아까 이제 그 사운드적인 어떻게 보면 인터뷰로 전해지는 그 사운드가 주는 어떤 효과도 있지만 또 하나는 계속되는 반복되는 암전에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암전이 영화적 장치이기도 하면서도 우리가 하루의 노동을 끝내고 나서 반드시 휴식이라면 휴식이고 재충전이라면 재충전이고 하루의 마무리를 짓는 그 순간은 의도적으로 반복적으로 끊이지 않고 계속 배치를 하셨어요. 거기에서 오는 효과와 아니면은 이분들을 만났을 때 꼭 이것이 필요한 장치라고 생각을 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소등을 하잖아요. 네. 새로운 날이 계속 시작되고 하루가 끝나고. 일단은 저는 검정색을 좋아하고요. 그리고 일단은 박 감독님이 아까 설명을 했던 건데 불 꺼지고 자면 뭔가 완료가 아니라 똑같은 또 하루를 또 살아야 되고 그게 이제 영화 시작할 때는 그 사무직 하시는 분이 하는 얘기가 어렸을 때는 이렇게 평생 해야 된다는 거를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했는데 이젠 조금 익숙해졌다고 하는데 영화 끝날 때 이제 나 이렇게 40 몇 년 살았다고 하시는 이제 전통의 사장님이 나오잖아요. 그게 어떤 식으로 되는지가 좀 전달됐으면 했고요. 그리고 그걸 전달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잠이었는데 원래는 그 외에도 촬영 분량은 이거에 한 40배 정도 돼요. 그러니까 원하시면 여러분들이 이 영화를 1000만 영화로 만들어 주시면 일관할 40편을 만들어서 미니시리즈처럼 물론 이제 이 두 번째 편부터는 퀄리티가 마구 떨어지긴 합니다만 근데 그 중에는 이제 식사하는 거, 취미생활하는 거, 운동하는 거 이거 다 있거든요. 근데 이제 확실히 일할 때만큼 집중을 못 하시는 면도 있었고 또 그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도 좀 자신감도 없어서 일하는 장면들이 주로 이제 좀 많이 쓰이는 것들이 있고 또 일하는 거 외에는 어떠한 생활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취미가 아예 없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잠자는 거는 9분이 다 공통된 무엇이다 라는 좀 생각을 했습니다. 네. 영화의 시작에 고대 그리스 시인이죠. 헤시오도스의 시가 나오는데 이 나레이션들을 계속 듣다가 거의 막판으로 가서 아까 이제 감독님 관객분들이 이렇게 눈물을 흘리시는 분도 있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평범한 사람의 삶의 철학이라는 게 얼마나 우리한테 와닿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나레이션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감독님들이 어쨌든 이제 그 많은 지금 분량의 어떤 그 언어들에서 이걸 발췌를 하신 거잖아요. 가장 좀 와닿는 어떻게 보면 이 영화의 주제어일 수도 있고 삶의 철학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해주신다면 각자. 네. 저는 만들고 나서 오히려 이 영화에 대해서 혼자 재정의를 계속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만들 때는 제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랑 영화가 공개되고 제 극장에서 볼 때 느꼈던 생각이랑 또 몇 달이 지나서 이렇게 관객분들과 대화도 하고 댓글도 보고 이러면서 느끼던 생각들이 굉장히 좀 많이 달라졌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전파사 할아버지의 마지막 나레이션이었던 것 같은데요. 한 80분쯤 나오나요? 거기서 이제 나는 하루도 쉬는 날 없이 평생 일해왔다. 그러면서 앞으로 조금이라도 더 일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저는 헤시오도스를 저희가 인용한 이유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일이라는 게 굉장히 축복이기도 하고 저주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 사실 굉장히 일하기 싫은데 일 안 하면 안 되고 또 막상 하기 싫은 거 하다 보면은 이상하게 보람도 생기고 더 잘하고 싶어지고 그런 게 있잖아요. 아무리 사소하고 하찮은 일이라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느끼게 되고 그 박인수 어르신이 지나온 한 4, 50년 가량의 세월이라는 게 너무 아득하게 느껴지면서 무섭기도 한데요. 한편으로는 되게 좀 존경심도 들고 되게 좀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박 감독님이 이렇게 일하기 싫어하시는 거 저도 느끼셨어요? 저도 그렇기 마찬가지로. 때문에 일하기 좋아하시는 분은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아무도 없으실 것 같아요. 뭐 네. 좋아서 하는 건 아니지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고 하다 보면 또 거기서 또 뭐가 오기도 하고 다 마찬가지실 것 같은데요. 네, 그런 생각이 좀 네. 듭니다. 네. 잊으셨죠? 제가 질문 드린 거.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서 네. 저 오늘도 일하러 왔는데 네. 사실 오늘 제가 한 일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계속 마감을 좀 독촉받고 있는데 어쨌거나 이 생각을 하다가 다들 지금 잠깐 제가 지금 그 생각 다들 하셨을 네. 것 같아요. 그 질문에 대해서 또 답을 드리면 사실 그렇잖아요. 이게 뭐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사회에 대한 이야기도 할 수 있는데 아까 제가 영웅에 대해서 히어로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영화를 보면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이든 아니든 간에 영화에 등장하는 순간 뭔가 히어로가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문제를 해결하거나 더 좋은 상태가 되거나 뭔가 그러면서 이제 마치 뭐 한 식으로 극영화 같은 경우에 끝나고 다큐는 이제 그 사회를 노출하는 고발하는 데서 끝나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아닌 경우도 있고 근데 우리 실제로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마찬가지인데 더 좋은 뭔가 상태? 성공이라고 흔히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문제가 해결되고 아름다운 유토피아 같은 상태?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은 것 같거든요. 산다는 그렇지 거. 않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10대 때부터 20대 초반부터 일하신 분들은 그 일을 시작하고 나 이거 여기서 조금만 일할 거고 나 예를 들면 뭐 검정고시 따서 나 대학교 가면 뭐가 달라질 거고 그런 생각 하시는 분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냥 이제 중학교만 나오고 또는 이제 뭐 고등학교 다니다 그만두고 일을 시작할 때부터 이 일은 내가 할 수 있을 때까지 한다고 생각하고 시작하신 분들이에요. 그게 좀 뭐랄까요? 그분들은 어떤 그 전망이랄까? 미래랄까? 그 생각을 하고 이거를 10년? 20년? 하는 건지를 어떤 왜곡 없이 이래야 합니다가 아니라 그렇게 할 때 어떤 철학? 삶의 철학을 가지셨는지가 매우 좀 저희의 리서치의 어떤 핵심 네. 포인트? 네. 제가 지금 언어하지 못하고 있는데 뭔가 사실은 이분들은 다 카메라를 들이댔을 때 아까도 말했죠. 자기는 찍을 게 없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실제로 카메라가 이분들 그렇게 다루지 않죠. 이렇게 방송에 나오든 어디 나오든 이런 장인이 있다, 멋있다, 의인이다, 이런 아빠는 슈퍼맨이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포인트가 건데 있죠. 네. 그런 거 하나도 없이 그냥 그걸 할 뿐인데 그걸 하는 것과 그것을 하면서 하는 생각들이 도대체 왜 주목받아야 되느냐? 실제로 주목하지 않으니까. 네, 그렇죠. 거기서 나는 그 생각, 우리가 주목하지 않았던 어떤 생각과 어떤 삶의 풍경과 노동의 모습 이런 것들, 그걸 좀 잡고 싶었어요. 아마 이제 아홉분의 이제 그 이야기들을 듣다 보면 그런 생각도 많이 드실 거예요. 노동과 직업관도 이제 지금과는 좀 바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짜 한 번 시작한 일을 운명처럼 어떻게 보면 계속 아니면은 이제 그 계속 했기 때문에 또 이렇게 끝까지 하는 지난 세대의 가치관일 수도 있고 그걸 묵묵히 수행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다른 꿈을 꾸는 또 새로운 사고방식의 바뀐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것들이 진짜 이 모든 사람들이 좀 혼재되어서 지금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완성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다들 이제 AI와 지구온난화 이런 것들이 이 영화에 어떤 그 구름처럼 드리워져 있던데 여러분들도 아마 비슷한 고민들이나 아니면 비슷한 생각들을 좀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미루어 하면서
마이크를 좀 드리고 질문이 있으시면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은 손 들어주시면 네, 가져다 드릴게요. 네, 네, 먼저. 네, 일단 영화 너무 저 감독님께 너무 영화 잘 봤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약간 미래에 대한 이야기도 굉장히 좀 많이 나왔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뭐 예를 들면 지구 온난화 기후위기 얘기라든지 아니면 뭐 AI 관련된 얘기라든지 자동화에 관련된 얘기라든지 그런 어떤 지금 동시대 이슈와 관련된 어떤 이야기들이 계속 꽤 많이 나왔던 걸로 기억나는데 왜 그런 장면들이 들어갔는지 그런 것들이 좀 궁금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그게 지금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는 어떤 삶의 조건이 된 것 같아요. 어떤 기후 위기라든지 AI의 발달이라든지 아니면 뭐 경제나 일자리 문제라든지 이런 그 어떤 하나하나가 어떤 화두로서 가지는 의미보다도 그냥 제 삶 속에 그리고 누구나의 삶 속에 있는 것들이니까 그게 이제 좀 드러난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뭐 하나 굳이 이제 덧붙이자면 저희가 그 하면서 관심 있었던 내용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기후 위기 같은 거 지금 당장 기후 위기 때문에 저희 영화도 관객이 그렇죠. 네. 그런데 네. 왜 이걸 막는 거는 결국 사람들이 다 어떻게 뭔가 어떤 결심을 해야 되잖아요. 소수의 사람들이 뭔가 뭐가 옳은지 다 알고 있잖아요. 뭐가 옳은지 어떻게 돼야지 되는지 어떻게 될지 다 아는데 왜 이게 안 바뀔까라는 게 되게 좀 궁금했었어요. 진짜로 뭔가를 해야 되는 사람도 무슨 생각하고 있나. 그래서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뭐 여기도 담겼지만 아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사실 나도 이렇게 생각했지. 뭐 이런 걸 깨닫는 과정이기도 했고요. 네. 네. 또 다른 질문을 바로 받아볼까요? 네. 질문이 아니셔도 예를 들면 어떤 직업을 몇 시간 동안 매일 하고 있는데 이 영화를 보시니 어떻다. 감사한 평을 주실 분이 있으셔도 드립니다. 네, 바로 마이크를 손에 드셨습니다. 저 일단은 이 영화 본 게 일단은 나레이션이라든가 이런 게 없잖아요. 그냥 다 각자 본인 캐릭터에 맞게끔 그냥 본인이 직접 이렇게 녹음을 하고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작업을. 그래서 일단 초반에 너무 뭔가 사연도 없고 그냥 그러니까 뭔가 미흡하다 이렇게 봤는데 이게 일단은 영화가 약간 좀 살짝 뭔가 좀 항상 약간 클로즈되고 다시 또 펴지고 하는 게 일상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약간 좀 지루하다? 약간 그런 생각도 좀 들었고요. 요즘 하도 막 쑥 지른 거 보다 보니까. 일단 저는 지금 현재 제가 대학교 휴학하고 딸 대학 오고 있거든요. 네, 근데 딱 보면서 이제 이분들은 일단 평생 직업이신 분도 있고 아까 맥주 하시는 분들은 약간 좀 현타도 오실 거고 젊은 층은 현타가 오지만 노년분들은 이제 약간 계속 쭉 하고 있는데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계속 뭔가 미래가 암울하다는 의견에 대해서 저는 찬성을 하는데 이제 감독분들은 이제 미래가 암울한지 아니면 뭔가 좀 밝은 미래가 있을 것 같은지 그거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네네. 현타라는 단어가 굉장히 세게 들리는데 독립 다큐멘터리를 하는 감독님들에게 미래가 암울한지 밝은지 네네. 네. 일단 영화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희 굉장히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사람들입니다. 네. 보시면은 이게 미래가 이렇다, 인간들이 다 어떻게 될 거다 이런 걸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서 인간들이 하루하루 얼마나 힘겹게 버티고 있는지 각자의 하루 안에서 얼마나 일상적인 투쟁을 하고 있는지 그 의지에 대한 영화라고
저도 만든 지 1년 뒤에 좀 깨달았어요. 네. 그래서 굳이 이게 암울하냐 뭐 그렇지 않냐를 따지기보다는 그냥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실존적 이기가 언제나 저 미래에 넘어와 있고 인간은 그걸 향해 나아가면서 하루하루 쌓아가는 존재라는 점에서 좀 암울하냐 그렇지 않냐라고 좀 얘기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그냥 그보다는 이제 네. 다만 인간의 좀 숙명이랄까요? 그런 게 있고 인간은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감독님. 네. 네, 뭐 같은 생각을 하는데 다르게 표현하면 뭐 아니 AI가 퍼져서 뭐 우리 다 일 못한다고 해서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근데 사실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기층 민중이라고 보통 하는 이 그 뭔가 이 그냥 시키는 대로 뭔가를 하는 수밖에 없는 사람, 맞춰 길이 주어진 대로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사실 AI가 오든 뭐 지난주였나요? 도쿄에서 200 몇십 명이 죽었잖아요, 하루에. 그 더위 때문에, 기후 위기 때문에 돌아가셨는데 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에어컨이 없는 분들인 거거든요.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죠. 뭐 이렇게 뭐 어쩔 수 없다는 걸 받아들이라는 뜻은 아니고요. 이거 그러니까 너희들 받아들여 이런 뜻이 아니라 결국엔 뭐 그런 변화들과 그런 사회적 조건들과 이거가 있을 때 그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조건의 사람들이랄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 좀 해요. 뭐 제가 갖고 있는 전 재산을 에어컨 돌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뭐 없으면 뭐 저도 비슷한 뭐 누구나 그렇지 않을까. 우리가 거기 맞춰서 적응하면서 뭐 최대한 그런 것들을 지연시키거나 그 예상되는 미래를 좀 어떻게든 바꾸려고 하면서 하지만 완벽하게 바꾸진 못할 것이고 이런 좀 그 되게 아이러니한 여러 가지 그 양면적인 약가적인 상황들 뭐 그럴 수밖에 없잖아. 이게 뭐 디스토피아다, 유토피아다 이런 거하고 조금 다른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고 있구나 지금 사람들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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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현타 얘기하셨고 약간 숙명론으로 받아치신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면서 또 다른 질문을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네. 네, 영화 잘 봤고요. 두 가지 정도 질문이 있는데 하나는 이 공동 연출, 공동 감독이라는 부분이 여러 가지 장점과 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장점은 다른 관점이나 다른 시각이 충돌하고 그것을 이렇게 아까 말씀하셨던 만장일치로 가져가는 그 즐거움 이게 있을 것 같은데 인터뷰를 바라보는 관점이나 아니면 그들이 했던 인터뷰 결과를 보고 해석하는 지점에서 혹시 두 분이 가장 첨예하게 부딪혔다까지는 아니지만 다른 관점으로 그걸 해석해서 그걸 좀 발견했던 즐거움이 있는지 만약에 인터뷰 중에 그게 없다면 뭐 과정이나 이런 데서 두 분이 약간 어디서든 갈등을 찾고 싶은 건가 봐요. 안 싸웠냐고. 네, 아니, 싸움다기보다 아까 말했던 관점이 다른 걸 확인해서 약간 좀 넓어지는 느낌? 네. 뭔가 그런 걸 좀 듣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일과 날이라는 제목이 있는데 분명히 어떤 식으로든 물망에 오르는 다른 제목들이 좀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다른 제목의 리스트? 네, 네. 것들도 궁금합니다. 네. 제목 먼저 얘기해 주실래요? 네. 네. 벌써 이거부터 갈등이 일단은 뭐 협의 과정으로 됐습니다. 아 이렇게 협의하셨군요. 네네네. 그 요즘에 그 TV 보면 이혼하려는 커플들 나오는 프로그램들 많잖아요. 이혼 숙녀 캠프. 네, 정말 자극적이고 저도 가끔 보면 정말 세상에 대해서 많이 배우게 되는데 공동 연출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냥 약간 창작자끼리 그런 프로그램 만들어도 재밌을 것 같아요. 환승 연출이나 뭐 그런 뭔가 정말 출연하실 분들이 줄을 섰을 거예요. 많을 것 같고, 네. 보통 작품 하고 나서 헤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이제 다르된 형제 말고는 진짜 많이 헤어졌잖아요. 네.
다르된 형제처럼 혈연 관계여도 제가 봤을 때는 헤어진 사이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뭐 싸우거나 이견이 있는 거는 좀 어쩔 수 없는 것 같고요. 그걸 좀 어떻게 잘 풀어나가느냐 내지는 그냥 어떻게 각자 좀 알아서 희생을 하냐 뭐 이런 좀 할당제가 네, 있었던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안 감독님도 좀 많이 참고 희생하신 경우도 있었을 거고 네. 저도 그랬을 거고 둘이 이제 못 참으면 이제 머리채 잡고라도 이제 격렬한 토론을 하기도 하고 네, 많은 어떤 이미지들이 지나가는데요. 결과적으로 아주 네. 화목하게 대화를 통해서 잘 완성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몇 월 며칠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말씀 저하고 들어보니- 기억이 되게 다르네요. 아, 네. 저 기억이 되게 다르고 일단 뭐 되게 말이 길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말 정리를 주는데요. 일단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저희는 좀 다르게 생각했어요. 뭐냐면 저는 아까 제일 처음에 그 질문하셨을 때 사실 제가 그 대답하지 않았는데 저는 다양한 관심사가 있지 않고 다양한 협업자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협업자와 할 수 있는 걸 항상 했어요. 저는 박 감독님하고는 이 작업이 저와 협업한 대상이었던 거지 제가 다양한 관심사가 있었던 저는 한 번도 없었던 것 같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보통 협업자를 고를 때 자기가 비슷한 사람 고르거든요. 그래서 네. 이를테면 내가 그 사람보다 더 넓은 사람, 이 사람 완전히 포함하고 더 넓은 사람이거나 내가 그 사람에 다 포섭되고 나보다 넓은 사람하고 협업을 하는데 그건 그냥 손이나 발을 늘리는 행위라고 생각해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저하고 다른 사람을 다른 부분 때문에 같이 협업하는 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약간 가제트팔 같은 다른 게 나오는. 네, 그렇죠.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제가 모르는. 근데 이제 사람들 그것 때문에 그게 내 팔다리가 안 돼준다 저 사람이 그것 때문에 싸우는데 저는 좀 그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뭘 테면 그러니까 싸우는 경우라고 할 때 이를테면 나는 근데 그 싸우는 게 이게 연출에 관해서 싸울 게 저는 좀 그러니까 언성이 높아지긴 하지만 그게 맞는 말이면 그게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박 감독님이 그 말을 수긍하거나 아니면 박 감독님 말이 맞으면 저는 그 말에 수긍하고 뭐 이런 관계였지. 근데 그게 뭘 때면 난 제육덮밥 먹고 싶은데 저 사람이 갈비탕 시켰어. 이런 거는 있지 않았고. 네, 근데 작업에 관해서라면 이게 더 합리적이냐, 이게 더 좋은 선택이냐. 그러니까 그게 합의가 됐던 거고요. 물론 관점의 차이는 있기 때문에 이제 협업이 가능했던 건데 같기 때문이 아니라 다르기 때문에 이제 그 협업이 가능한 거였고 아닌 걸 쓰면 일방적으로 시키고 수행하는 관계였겠죠. 근데 그거는 창조력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생각을 저는 평소에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다른 콜라보레이션을 하실 분을 찾으시는 거고 박 감독님이랑 안 하시는? 박 감독님은 훌륭한 분이니까. 네, 다른 분. 아니 박 감독님은 지금 사실 다음 작업 준비하고 계시고요. 저도 네. 촬영한 게 다 있어가지고 그거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아름답게 헤어지신 이별, 거구나. 헤어지는 건 아니고 예전에 같이 작업한 사람들하고 다 이제 관계를 유지하고 이제 서로 영향력을 행사하지만 원 오브 댐이었다. 네.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거죠. X 좀 네. 하나로. 네. 제 발언 중인 것처럼. 저는 진심이었거든요. 네. 이런 미묘한 어떤 관계망이 이 영화를 확장시켜준 그런 과정.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제목에 관해서 질문해 주셨는데 사실 제목을 저희가 정말 편집 거의 다 끝날 때 이 제목이 나왔고 그 전에도 몇 가지 후보가 있었는데 약간 좀 되게 러프한 아이디어라서 좀 밝히기가 조금, 아직까지 안 밝히신 거예요? 네, 좀 약간 좀 초등학교 때 만든 이메일 아이디 좀 공개하는 기분. 근데 아주 그래서 비밀은 아닌 거잖아요. 이 자리에서 들어보면 우리가 부끄러운지 안 부끄러운지
그걸로 했으면 더 나았겠다 뭐 이런 의견 같은 것도 근데 아깝긴 제가 하지만 방어 기제가 강해서 수치스러운 걸 잘 읽거든요. 그래서 지금 좀 죄송하지만 대답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같은 생각이신 거예요? 일관할이라고 한 제목은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는 이제 그 노동하는 것과 하루하루로 주로 이제 얘기하긴 했지만 사실 뭐 해석을 해보면 노동자와 시대 현 지금 동시대로 해석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저희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한 건 영화의 구조와 그리고 움직임이라는 것도 되게 강했었어요. 그러니까 한 숏 한 숏에서 대단히 움직임이 강조가 되고 대신 그 쇼트들이 구조를 9명이 9번씩 등장하는 81개의 쇼트인데요. 움직임과 구조 뭐 이런 식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네. 근데 그걸 또 이제 헤시오도스 생각 27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근데 이제 달라질까? 2700년 동안 똑같을까? 라는 생각까지 좀 될 수 있는 거라 저도 방어 기제 위에 다 바로 잊어버리고 요 제목 좋다 라고 정했습니다. 두 분 다 되게 방어적으로 결국 얘기를 안 하셔서 다음 토크 때 여러분들이 집요하게 물어보시고 저는 그냥 더 이상은 그냥 수염 왜 그려졌냐 요거는 안 물어보실 거죠? 저희 질문 여기까지 받아도 괜찮은 거죠? 네. 지금 질문을 관객분들 얘기를 들어봤는데 얘기를 들으면서 더 이제 이 영화의 어떤 제작 과정이나 아니면은 그 안에서 협업이 어떻게 일어나서 이렇게 이 작품이 완성됐는지 좀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이 아까 쇼츠 뭐 우리 너무 이제 그 극장에 사람들이 안 올 정도로 쇼츠가 더 이제 압도적으로 영상 언어를 대체하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이분들도 저는 관점을 조금만 달리하면은 이제 진기명기나 진짜 뭐 극한 직업에 충분히 나가실 수 있는 어떤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거기서 다른 호흡을 찾아내고 우리한테 좀 사고를 열어주는 하나의 작품으로 이 영화를 완성을 하셨는데 마지막으로 좀 같이 영화를 보신 분들께 감독님들 한마디씩 이 영화가 어떻게 가닿기를 바라는지 혹은 몇 마디 좀 들었으면 좋겠는지 아니면 다시 N차 관람 촉구도 좋고 마지막 인사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희망 관객 수 지금 1000만 얘기하셨고 네, 오늘 오신 분들까지 합치면 앞으로 이제 999만 9,200명 정도만 더 보시면 이제 1000만 관객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일에 대한 다큐멘터리 같은 건 안 찍고 저도 이제 제 삶을 찾아서 갈 텐데 좀 그럴 일은 없을 것 같고요. 제가 사실은 최근에 서울에 살다가 좀 지역의 소도시로 이주를 했는데요. 지난 2주 동안 친구네 텃밭에 들깨를 심었어요. 그래서 가을에 좀 들기름을 짜서 이제 팔 생각인데. 네. 저희 뭐 이렇게 공개해 주세요. 나중에 어떤 방식으로. 네, 근데 오늘 비가 많이 와가지고 지금 들깨들 다 죽었을까봐 계속 걱정이 되거든요. 근데 그게 좀 어떻게 보면 저희 영화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냥 형태나 어떤 방식의 차이는 있지만 누구나 뭔가를 심고 그걸로 잘 길러서 수확하는 과정과 비슷한 것을 인생에서 바라고 되게 꿈꾸잖아요. 그런 것들 좀 관객분들도 좀 힘들고 좀 지치겠지만 잘 좀 지켜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들깨 궁금하시죠? 들깨 사고 싶으신 분들은 박수를 크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여기 앉아 계셔 주신 것만 해도 너무 감사드려서 뭘 더 이제 부탁드리겠다 이런 마음은 진짜 하나도 없고요. 한 가지 그냥 저희 소소한 바람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텔레비전이나 영화를 볼 때 뭔가 그 특별한 사람들에 대한 선망이 있잖아요. 그거는 텔레비전 영화가 아니라 이제 현실 사회나 특히 이제 정치 같은 데서도 뭔가 그 어떤 대단한 사람에게 기탁하는 어떤 것
마치 사람한테 이제 피할 수 없는 어떤 것이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것 때문인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 비하하는 것 같아요. 폄하하고 자기는 별로다, 나는 별로다, 나는 뭐 대단한 게 없는 사람이다. 여기 출연자분들도 다 그 얘기를 하셨고 보시고 나서 다들 이제 엄청나게 상기되셨는데 그때마다 내가 근데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나면 난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텐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그냥 우리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그냥 별다른 아무런 특이한 게 없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을 자기가 한다는 바로 그 사실 때문에 우리도 대단히 존중받을 만하다라는 생각이 좀 더 뭔가 많은 사람들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걸 가지고 영화를 만들면 2700년 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는데 여전히 사실 그렇게 생각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고 소수의 사람들만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게 사실이니까요.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오늘 늦게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큰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짜 특이한 영화를 보신 거라는 생각을 다시 하면서 보통 사람을 끝까지 영화의 끝까지 보통으로 남겨놓는 경우는 그 누구도 시도를 하지 않았던 2700년 만에 처음 있는 이런 영화를 진기한 영화를 여러분들이 보셨고요. 그리고 밤에 혹시 가시는 길에 제발 부디 비가 더 많이 오지 않기를 바라면서 그럼 저희 토크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